유진이도 화면 띄울까요? 얼굴 보면서 합시다.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기훈이 안녕. 목소리 들려요? 네. 음, 그 편하게 그 마이크 오픈해도 되고 편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들어온 것 같고, 이제 원래 지난번 처음에 머신러닝 기초할 때는 좀 어린 친구들이 같이 섞여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좀 어렵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고학년들만 좀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도 나가는 거는, 배우는 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잠깐 화면을 띄울게요. 선생님 화면 보이나요? 네, 보여요. 네. 자, 우리 지난번 한 달 동안은 뭐 배웠었죠? 머신러닝 기초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해봤죠? 타이타닉 살아남은 사람 수. 그렇죠. 맞아요. 그 타이타닉 캐글에 있는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남는 거, 생존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를 예측을 하는 거를 만들어 봤었고, 그때 우리가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 중에 혹시 뭐 썼었는지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 로자로 시작하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기억나요? 기억났어. 그래서 그거를 돌려봤죠.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은 1이 됐었고, 이제 죽을 것 같은 사람은 0이 됐었고, 1, 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을 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선생님은 이제 이게 보통 어른들이 하는 과정이에요. 어른들이 실무에서 하는 과정들인데, 보통 대학생들 이제 때부터 보통 이것들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초등학생인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요번에 한 달 동안은 뭘 할 거냐면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 과정을 할 거예요. 뭐 한다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데이터는 뭔지 캐글 데이터 이런 거 봤으니까 대충 감이 있을 것 같고, 사이언스가 뭐죠? 과학. 과학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이에요. 한글로 얘기하면 데이터 과학. 이 과정을 할 건데, 이제 이 데이터 과학이란 말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화두가 됐고, 옛날에는 데이터 그냥 분석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오늘은 코딩 안 할 거고 선생님이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설명을 해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걸 하면 여러분들 정말 나중에 지금 초등학교 때 이걸 배우면 선생님도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할 건데 오늘은 강의 형식으로 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얼굴은 지난번에 봤으니까 넘어가고, 제 이름은 조영훈이고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 현대 기아 자동차 다니고 있고,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있고. 예. 선생님이 여기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써놨죠. 보여요? 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아까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이 회사에서의 타이틀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여러분들도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을 배우면 당연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이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 하면서 선생님이 좀 질문하고 답변하고 코딩은 안 할 거예요, 오늘은. 네. 오늘은 우리가 한 달 동안 배울 거를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코딩을 할 건데 자, 우리 여기 보면 우리는 매주 금요일 날 만나는 거고 초등반은 그래서 오늘 시작으로 4번 정도 만나면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을 할 거고요. 네, 한국 시간 7시 반에 이 줌으로 만날 겁니다. 여기 보면 4주간 커리큘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할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소개.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이 어떤 건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거 왜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다른 데이터 가지고 하면은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지난번 머신러닝 기초 할 때 조금 익숙해졌던 그 타이타닉 데이터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만 해봤는데 분류하고 예측만 해봤는데 이걸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네, 그거 하고 여기 보면 장바구니 데이터 분석, 뭐 고객 세그멘테이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걸 할 건데 이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오늘 설명을 선생님이 좀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코딩할 때는 개념 설명하고 코딩하면 진도가 많이 못 나가니까 오늘은 이 과정에 이런 분석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코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랑 만나지 못하고 좀 계속 혼자 있었는데 그동안 혹시 코딩 해본 사람 있어요? 코딩 해본 사람을 이렇게 손 들어볼까요? 없어. 진짜 없어? 주피터 노트북 들어가 봤다. 손 들어봐요. 오, 들어가 봤네. 그럼 코딩 해본 거네. 좋아요.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 시작할 때는 주피터 노트북 들어가세요. 구글 콜랩 들어가세요. 이걸 안 하고 여러분들이 미리 띄워놓으세요. 이 과정 들어오기 전에 주피터 노트북하고 구글 콜랩을 미리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바로 그냥 코딩 들어갈 수 있게 알았죠? 그래야 시간이 좀 단축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하다가 정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한테 부모님 통해서 연락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가이드 해줄게 따로. 알았죠? 그거는 자기가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피아노 그림을 보면서 일단 시작을 할게요. 이거 뭐 하는 거라고요, 이거? 피아노 치는 손인데 혹시 피아노 칠 줄 아는 친구 있어요? 한 명, 진희연 한 명, 강기훈? 기훈이도 쳐요? 그 다음에 떴다 떴다 비행기 칠 수 있어요. 유진이 떴다 떴다 비행기? 좋아요. 루혁이는 피아노 못 쳐요. 어,
우리 이현이는 얼마나 잘 쳐요? 피아노? 그렇게 잘 치지는 않아요. 어디까지 배웠어요? 그냥 저는 그냥 OST 같은 것만 치는데 그냥. 그럼 잘 치는 건데. 어, 우리 기윤이는 피아노 얼마나 쳤어요? 네, 3년 치다가 지금은 끊은 상태예요. 끊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거 피아노를 왜 여기다가 이제 붙였냐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피아노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 딱 봤을 때 피아노 칠 것 같아? 피아노? 선생님 피아노 잘 못 쳐요. 치기는 조금 칠 수 있는데 이제 커가지고 조금 치고 싶어가지고 조금 배웠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을 데리고 피아노 학원을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피아노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앉았어. 피아노 치는 게 우리 이거 지금 컴퓨터에 이 노트북에 키보드 타자 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 배웠는데 하러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또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이렇게 기계적인 것만 시키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그리고는 선생님이 한 일주일 다니고는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피아노 안 할래요.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피아노를 때려쳤어요. 그만뒀는데 선생님이 이제 조금 커서 되게 후회했어요. 이게 피아노를 그때 당시에 피아노가 되게 기능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선생님이. 그걸 누가 그 피아노 선생님이 저한테 그걸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거를 조금 하면은 넌 다음 단계에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아마 내가 참고 다음에 뭐 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기계적으로 막 치고만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선생님이 피아노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제 가르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이 그냥 코딩을 바로 이렇게 안 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왜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을 해야 되는지 코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이해를 하고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막연하게 선생님이 앞에서 그냥 타이핑 치는 거를 그냥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를 하고 코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좀 재미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피아노를 붙인 거고요. 자, 데이터 사이언스란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거. 이 그림 뭔 거 같아요? 선생님이 어떤 그림 붙일까 그러다가 그냥 이 그림으로 붙였는데 이 그림 뭔 거 같아요? 약을 쏟았어요. 다시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치약을 쏟았어요. 치약을 쏟았어요. 이게 치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 이 그림 뭔 거 같아요? 약간 컴퓨터 같은 거를 음. 좀 분해하는 거? 컴퓨터 분해하는 거? 네. 아니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또 다른 친구들은 자기 생각들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이 그림 코드 뭔 같은 거 걸 채고 다니는 그런 거요? 코드 찍는 거? 아니, 채고 다니는 거 써져 있는데 밑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데이터 마이닝. 이거 무슨 영어인 줄 알아요? 이거 영어로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정보 채굴 그런 거. 기훈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마이닝이라는 뜻이 영어로 하면은 뭔지 알아요? 채굴. 채굴은 아니고 뭐냐면 채굴 맞는데 그 우리 지금은 저기 뭐
도시가스? 아파트 살고 이러면은 도시가스 이런 거 쓰는데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보면은 연탄 이런 거 썼는데 알아요? 연탄 뭔지 알아요? 그 뭐냐면 석탄이라는 거를 광산에서 이렇게 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황금 있죠? 금을 캐는 광산. 그러니까 이제 광산이란 뜻이에요. 마이닝은 광산이란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데이터산? 데이터 산.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거든요.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 광산이라는 곳이 뭐예요? 막 돌로 된 데가 너무 많잖아. 돌로 된 데. 근데 이제 거기 굴로 뚫고 들어가 가지고 다 금이 아니죠. 막 이렇게 캐다 보면은 그 중에 금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란 의미가 뭐냐면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의미 있는 그런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같은 말로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이란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안 써요.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 가지고 보석 같은 의미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사에 여러 가지 혁신을 일으키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사이언스 하면서 만약에 되게 의미 있는 게 발견이 되면은 우리 국가에다가 뭔가 어떻게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도 할 수 있고 학교에다가 제안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광산을 생각하면 돼요. 광산. 우리가 이걸 할 거야.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발견하면은 엄청난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엄청난 거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거? 요? 이거 영화인데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 영화 배우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어? 배운가? 누구?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 여기 영어로 앤스. 공환힐? 어? 공환힐? 이 사람 모르는구나. 이분 몰라요? 몰라요. 되게 유명한데 모르겠어요. 몰라요? 안젤리나 졸리는 알아요? 여러분들? 아니요? 안젤리나 졸리도 모르는구나. 여기 이분 이름은 써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름이 뭐예요? 브래드 피티? 브래드 핏. 브래드 피트.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아무튼 자 이분이 이 영화 이름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영화 이름 뭐예요? 읽어봐봐요. 머니볼. 머니볼. 이게 영화인데 선생님이 그 회사나 어디 외부에 강의 나가면 빅데이터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추천해주는 영화. 이제 이걸 제일 처음에 얘기해요. 이 머니볼이라는 영화. 이거 다 안 봤죠? 네. 네. 이거 나중에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이거 꼭 봐야 돼.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꼭 보여주세요 얘기하세요. 머니볼. 알았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 오늘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로 한번 볼게요. 짧게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띄워볼 텐데 아까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띄워볼게요. 잠깐만. 공유를 바꿔볼게요. 새로 공유. 이 소리 들렸어요? 소리 안 아니요. 들려? 소리 안 들려요? 네. 이 화면은 보이죠? 네. 잠깐만. 소리 공유. 자,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들려요? 네. 오케이. 이거 한번 볼게요. 영화 머니볼은 야구의 통계적 사고를 접목한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이자 세계 최고 프로야구 리그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곳에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를 이끄는 단장 빌리 빈에게는 커다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단에 돈이 없다는 점이었죠. 거대 구단들이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오클랜드의 에이스를 하나둘 빼가기 시작하자 빌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팀의 에이스 3명이 한꺼번에 타팀으로 이적하자 오클랜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단장은 스카우트를 모아놓고 에이스를 대신할 새로운 유망주를 찾아보려 하지만 그들이 늘어놓는 소리는 잡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Matty, who do you got? I like Geronimo. Yes. Guy's an athlete, Good player. big, fast, talented. Good face. Yeah, good jaw. Five tools guy. Good looking ball. 당초에 얼굴하고 야구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회의 자리에 모인 스카우트들은 선수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빌리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방문했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클리블랜드의 모든 결정을 어느 뚱보 청년이 좌지우지하고 있었죠. Who are you? 뚱보 청년의 이름은 피터 브랜드. 빌리는 그에게서 야구의 개념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There is an epidemic failure within the game to understand what is really happening. Baseball thinking is medieval. They are asking all the wrong questions. Your goal shouldn't be to buy players. Your goal should be to buy wins. And in order to buy wins, you need to buy runs. 피터 브랜드는 예일대 경제학과 출신이었습니다. 야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야구의 본질을 이야기했고 경험과 직관 대신에 통계와 수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빌리는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죠. Everyone else in baseball undervalues them. 두 번째 스카우팅 회의 시간. 빌리와 피터는 스카우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선사합니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결함이 존재하는 선수들을 영입하겠다고 하죠. John B's on base percentage was .477. Damon's on base 324. And Almeida's was .291. Add that up and you get... Do you want me to speak? 외향적이고 활달한 빌리와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피터.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하나의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게임의 법칙을 바꿀 거라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괴짜 취급하고 틀렸다고 말합니다. 스카우트 단장은 팀을 떠나고 감독은 빌리의 말을 듣지 않았죠. I'm saying it doesn't matter what moves I make if you don't play the team the way they're designed to be played. Anything else? 주위의 방해 속에서 빌리와 피터는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리그 꼴찌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감독은 승리할 생각 대신 욕먹지 않을 궁리만 하고 있었고 팀은 패배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Get down. Is losing fun? Is losing fun? No.
That's what losing sounds like. 빌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팀 분위기를 망치는 제레미를 방출하고 거기에 더해 팀의 에이스인 페냐까지 내보내기로 하죠. 자신들이 점 찍었던 해티버그를 내보내기 위해서요. Good news is, we want you at first. Okay, well, I've only ever played catcher. Scott, you're not a catcher anymore. That's right. It's not that hard, Scott. Tell him, Wash. It's incredibly hard. Hey, anything worth doing is, and we're gonna teach you. 만약 이 결정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빌리는 꼼짝없이 해고당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신있게 밀어붙였죠. 왜냐면 믿었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e question we should be asking is, do you believe in this thing or not? I do. It's a problem you think we need to explain ourselves. Don't. To anyone. 빌리와 피터는 선수들을 다독이기 시작합니다. 기존 방식이 아니라 통계와 수치를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조언하죠. 오클랜드는 승수를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19연승을 기록하며 아메리칸 리그 연승 기록에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되죠. 선생님 보이죠? 잘 봤어. Beautiful. 선생님은 이 영화를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냥 이렇게 요약된 거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감이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그 추신수 선수, 박찬호 선수 여러분들 알아요? 그분들이 그 활동하고 있는 무대가 메이저리그잖아요. 야구.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에 지금 얘기 나온 이 팀 오클랜드 애슬레틱 이 팀이 그러니까 계속 만년 꼴찌하는 팀인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20연승을 하게 됐냐 이 얘기예요. 이 영화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0연승을 하게 됐다는 건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야구를 잘하려면 이제 감독이 선수를 이렇게 기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감독의 감독의 경험에 의지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까 브래드 피트 이분이 빌리빈이라는 단장인데 이분이 아까 그 뚱보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뚱보가 뭐냐면 그 경제학자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야구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돼요.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전략을 짜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통계를 그려보니까 뭐냐면 잘하는 선수들 말고 이렇게 이름값 이렇게 몸값이 이렇게 낮은 선수들 중에도 야구라는 거는 뭐예요? 공이 오면은 쳐서 타석에 나가면 그걸 출루한다 그러는데 그 출루율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데 그런 선수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20연승을 하고요. 지금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지금 야구계에서는 다 이걸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엄청난 그 혁신인데 그게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한 거죠. 네.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오늘은 숙제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데이터 과학을 가지고 뭐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게 숙제거든요. 이따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사례고 화면을 다시 한번 공유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야구에서는 이렇게 지금 했는데 최근에는 축구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박지성 선수가 있던 팀이 어디죠? 아는 사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맞아요. 맨유라고 부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는데 그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수들하고 감독 코치만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실제로 있어서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하는지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자료들을 만들고 전략을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팀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볼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 뭔 것 같아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먹어봤어요? 맥주다. 맥주. 여러분들은 먹으면 안 돼요. 맥주처럼 생긴 거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맥주. 왼쪽에 있는 거는 맥주. 여러분들 아버지들이 드시는 맥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기적이요. 기저귀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맥주하고 기저귀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 혹시 아는 사람?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관계 없는 것 같죠? 근데 관계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관계가 있더라고. 그게 지금 장바구니 분석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캐글 데이터, 그 타이타닉 데이터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장바구니 분석할 건데 그게 이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건데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미국의 월마트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마트 같은 마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마트 가봤죠? 응. 이마트 가면은 제일 처음에 매장 들어갈 때 뭘 하죠? 손소독이요. 손 소독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 QR 체크요. 온도 체크? QR 체크요. QR 체크. 그래, QR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답이 아니었어. 온도 또, 체크요. 온도 체크? 그것도 맞는데 선생님 마음속에 있는 그 답이 아직 안 나왔어. 또 다른 사람 또 뭐해? 처음에 들어갈 때 선생님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미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미는 거. 쇼핑카트. 쇼핑 카트. 그치? 그러니까 마트에 쇼핑카트를 들어갈 보낸다. 때는 이렇게 쇼핑 카트 이런 것도 있고 뭐 얼마 안 살 거면 이렇게 된 장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렇게 들 수 있는 거. 아무튼 쇼핑 카트를 들고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내가 사고 싶은 거 원하는 거를 그 카트에다가 집어넣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장바구니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쇼핑 카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물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장을 보러 갔어요. 오늘 마트에 갔어. 가서 뭐 물도 사고 선생님 딸이 있으니까 뭐 사탕 이런 것도 사고 집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뭐 쌀도 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막 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계산을 딱 해가지고 싣고 나오죠. 근데 그 카트를 분석을 해본 거야. 그 쇼핑 카트 안에 뭐가 같이 들어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희한하게 이 맥주하고 기저귀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쇼핑 카트 안에 이게 두 개가 같이 담겨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인터뷰도 해보고 물어봤어. 막 찾아봤더니 답이 나왔어. 뭐냐면 선생님은 결혼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엄마가 주말 저녁에 주말 낮에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따르릉. 여보, 우리 아들, 우리 이연이 기저귀가 다 떨어졌는데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마트 들려가지고 기저귀 좀 사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연이는 지금 커가지고 이제 해당이 안 될 텐데 꺼버렸어. 우리 이연이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오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엄마가 시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퇴근하는 길에 아빠들은 힘이 없어. 엄마가 시키면 해야 돼. 자 이제 차를 가지고 이마트에 가가지고 우리 이현이 이제 기저귀 저기 있어. 기저귀를 사면서 기저귀만 사면 좋은데 내 주말에 내가 먹어야 될 맥주를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쇼핑카트에 이렇게 같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마트 사장이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 결과가 나왔어. 자, 그러면 어떻게 판매율을 해야 돼? 50% 늘려요. 뭘 50% 늘려? 판매율을 50% 늘려요. 판매율을 어떻게 50% 늘려요? 많이 만든 싸게 받았어요. 싸게 판다. 싸게 파는 것도 답이고, 그 다음에 많이 만든다. 많이 광고. 만든다. 광고를 한다. 다 맞아. 다 맞는데 더 효과적으로 이 월마트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괜찮은 방법인지 한번 봐봐요. 맥주하고 기저귀 사는 곳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맥주를 이렇게 갖다 놨어. 그러니까 기저귀 사면서 바로 그냥 옆에 자기가 사고 싶은 맥주가 있으니까 바로 같이 사는 거지. 그래서 매출이 우와 이루역 대박이야. 그래서 매출이 엄청 올랐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였고 데이터 이 과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고 이거를 그 맥주와 기저귀 사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맥주와 기저귀. 그 맥주와 기저귀는 연관이 있다 없다? 관련이? 언뜻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분석을 해보니까 있더라. 그런 관련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 안 해봤으면 몰랐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전략도 잘 세워야 되는 거야. 이 매대를 가깝게 이렇게 놓고 판매를 잘 하게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배우면 분석하는 것도 배우지만 자꾸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뭐 학교에 뭘 개선하면은 내가 이렇게 분석한 거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 40분 됐는데 사례가 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뒤에 조금 남았는데 그거 조금 하고 오늘은 빨리 끝날 거예요. 2시간 안 하고 그거 얘기 다 하고 선생님이랑 만나는 걸로. 지금 여러분들 8시 11분인데 8시 20분에 볼게요. 알았죠? 8시 20분 조금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왔다가 그래요. 이따 봅시다. 유진이도 화장실 갔다 와요. 선생님도 갔다 올게.
네, 시간이 됐네요. 다 들어왔나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장바구니 분석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실제로 우리는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코딩을 해서 실제로 장바구니 분석하면서 어떤 그 상품들이 같이 들어있는지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들 그 중에 혹시 요즘에 이거 알아요? 이 영화 알아요. 알아요? 네. 여러분들은 근데 이거 보면 안 되잖아. 이거 본 사람 솔직하게 손 들어봐요. 없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안 봤는데? 유튜브 그거 있어요. 뭐 이렇게 짧게 소개하는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내용은 다 아는구나. 친구들도 이거 많이 얘기하던데. 아, 그래요? 부모님들은 이거 보셨대요? 오징어 게임? 몰라요. 어때요? 아빠는 잠깐만. 봤대요. 아빠는 보셨어요? 그 선생님도 이거 봤어요. 이 영화 봤는데 재밌더라고. 좀 잔인해 근데. 잔인해서 여러분들은 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 영화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아요?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맞아요. 여기서 만들었어요.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세 번째 시간에 해볼 그 고객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선생님이 지금 해놓은 거가 사실은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랑 약간 비슷해서 정확하게 이게 똑같지는 않는데 그 개념이 비슷한 개념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 어떤 사람이 주말에 넷플릭스를 켰더니 내 주말이 다 날라갔다. 이런 고백을 한 거를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넷플릭스는 여러분들 안 쓰셔. 넷플릭스. 네, 여러분들은 잘 엄마가 안 몰라요. 해줘요. 엄마가 안 보여줘? 아니, 로그인 안 시켜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넷플릭스에 딱 들어가면 주말이 다 날라갔다. 이런 고백을 할까 봐. 여러분들 공부 못 할까 봐 안 열어주시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괜히 보고 싶은데. 넷플릭스를 들어가면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추천해주는 영화가 딱 내 스타일인 거예요. 내 취향.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취라고 얘기를 하나? 그거 알아요? 그런 말 잘 알아요? 아무튼 개인적인 취향인데 피는 알아요. 개피는 알아요? 아무튼 나한테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그렇게 잘 알아서 넷플릭스가 처음 딱 들어가면은 딱 보여주는 거예요. 뭐 넷플릭스 드라마, 넷플릭스 영화를 딱 보여주니까 들어와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계속 그걸 보고 있는데 한 편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지나고 밤새서 드라마 보고 눈이 이렇게 빨갛게 돼가지고 출근을 하게 됐다. 이게 이제 어떤 분의 고백인데 넷플릭스에 대한 고백인데 우리 루혁이는 안 겪였네. 근데 아무튼 이 넷플릭스가 여러분들 왜 어떻게 그렇게 그 개인 취향에 맞춰가지고 그 영화들을 보여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저번에 본 걸 다 분석해 해가지고 비슷한 걸 다 골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사람은 처음에 할 때 그 좋아하는 거 고르지 않나요? 좋아하는 거 고르는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하고 싶은 얘기 있는 사람. 잘 모르겠어.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추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추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제가 봤던 영화들이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은 되게 이렇게 어드벤처 같은 영화 되게 좋아하고 액션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알 만한 영화가 뭐 있을까?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조정석이 나온 레디 플레이어 원? 레디풀 데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 레디 플레이어 원. 맞아. 그 선생님 봤어요. 그게 가상 메타버스, 뭐 가상 현실 이런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우리 루혁이도 그런 뭐 어드벤처 스타일이고 그 이렇게 SF 같은 영화를 좋아한다. 근데 루혁이는 그 영화를 봤어. 그래서 저는 그 영화는 안 보고 뭐 매트릭스 이런 거는 봤는데 그 영화는 안 봤어. 그러면 비슷한 성향에 있는 사람이 봤던 영화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천 알고리즘, 우리 추천 그 엔진 같은 거를 우리가 코딩으로 구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 과정에서는 그거는 되게 고급 과정이고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고객 아까 얘기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고객 세그멘테이션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 이현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고객 세그멘테이션 말이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고객이 약간 좋아하는 만족도 같은 거? 만족도? 그러니까 고객이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고객들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의미가 한글로 선생님이 해볼게. 한글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객 세분화라고 얘기를 해요. 한글로 하면. 그럼 감이 또 와요? 고객 세분화. 잘 감이 안 와요? 말이 어렵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몇 명 있죠? 여기 참가자 몇 명 있어? 5명이요. 5명 있죠? 봐봐. 내가 그냥 써볼게. 진희연 있고, 기윤이 있고, 강기윤 있고, 유진이 있고, 정유진 있고, 이루혁 있고, 기랑이 있고, 기랑이. 이렇게 있고, 선생님도 있다고 쳐볼게. 6명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고객 세분화라는 거 뭐냐면 이게 한 사람씩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도 당연하긴 한데 여러 사람들 이 6명을 비슷한 분류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묶어볼게요. 선생님하고 진희연 이렇게 묶었고 짝꿍 하는 거야, 짝꿍. 자, 기훈이하고 루혁이하고 이렇게 짝꿍했고 유진이하고 기랑이하고 이렇게 묶었어. 그러니까 6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두씩 묶으면 어떻게 되죠? 3개 그룹이 되죠. 3개 그룹. 그죠? 근데 이렇게 묶은 기준이 뭘까? 옆으로. 응? 좌우. 이렇게 묶은 기준. 그냥 옆으로 묶었다? 또 맞아. 지금은 옆으로 묶었어. 근데 이렇게 묶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생겼는데
여기 제일 잘생겼어. 여기는 중간이고 여기도 잘생겼어. 일단 이렇게 할게.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는 중중으로 해볼게요. 그룹을 틀리게 해야 되니까 중중. 그러니까 이렇게 묶으려면 뭐냐면 잘생긴 기준으로 이렇게 묶은 거고, 아니면 봐봐, 뚱뚱하다. 지니어는 뚱뚱하지 않은데 선생님 뚱뚱해서 여기는 엄청 뚱뚱하고 조금 뚱뚱하고 여기는 엄청 날씬하다. 이런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좋아하는 애들, 뭐 로맨틱을 좋아하는 애들, 공포 영화 좋아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할 때 그냥 한 사람씩 추천도 당연히 하고, 근데 그게 의미 있게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 그런 비슷한 부류가 이 정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요거 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봤는데 이 사람한테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 세분화라는 거 뭐냐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특성에 있는 데이터들끼리 이렇게 묶는 과정. 이렇게 묶는 과정. 이거를 하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기훈이 이거 묶어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싼 아는 길이고 취향을 맞춰서 뭐 해주나. 뭔가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유진이도 한번 얘기해 볼까? 유진이는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패스트푸드 집이 있다고 치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를 알아내서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우와, 훌륭한데? 너무 좋아.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부류가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류의 제품 개발, 메뉴 개발을, 음식 개발을 해봐야 되겠어요. 너무 좋은데?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이현이는 혹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약간 그 사람들끼리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묶는 거잖아요. 그지? 약간 그 사람들끼리 약간 그 묶여있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또 약간 새로운 영화 같은 거를 영화 아이디어 같은 거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약간 모아서 새로운 또 영화를 그 사람들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영화 제작할 때 비슷한 분류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영화 제작할 때 쓴다. 너무 좋은데? 류혁이도 해볼까요? 우리 류혁이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런 거 가지고 뭐 해볼 수 있을까요? 응? 류혁이 생각나는 거 없어?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무튼 다음 주까지 숙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숙제는.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안내해 줄게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 대박이 났어요. 오징어 게임으로 대박이 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쿠팡 여러분들 알아요? 그런 데서 쇼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슷한 물건들 추천해주고 이런 것들도 이런
고객 세분화하고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들 베이스에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해볼 거예요. 추천까지는 못 해볼 거고 우리는 이렇게 묶는 과정들을 해볼 건데 이제 그 과정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준 거고 선생님이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빅데이터가 뭔지 알아요? 선생님 얘기했나요? 큰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 큰 데이터. 그러니까 큰 데이터 맞긴 한데 빅데이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이게 위키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분석하고 가치를 추출하는 기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장바구니 같은 분석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있는 게 나왔죠? 맥주하고 기저귀 관계가 나왔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면 보통 빅데이터를 3V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읽어봅시다. 이거 뭐라 그래요? 처음에 있는 거 이거 볼륨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버라이어티 그 다음에 이거는 벨로시티 자 이거 뜻이 뭐예요? 볼륨 뭐예요? 영어로 크기 이거 크기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 이건 다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양하다 버라이어티 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엄청 다양한 쇼 뭐 이런 의미. 벨로시티는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속도라는 의미예요. 속도.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큰 데이터죠. 그러니까 볼륨이 큰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큰 데이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볼륨 말고 또 있어서 자 볼륨이 크기 때문에 이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옛날에는 데이터를 처리를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그래가지고 벨로시티는 이거는 같이 있는 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버라이어티인데 데이터가 되게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엑셀로 돼 있는 그냥 단순한 데이터 보긴 하는데 여러분들 자율주행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자율주행할 때 테슬라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뭔지 알아요? AI? 테슬라가 자율주행 운전할 때 어떤 정보를 수집하냐면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도로에서 그걸 블랙박스가 이렇게 찍는 것 같은 그 비디오로 찍는 것 같은 화면들이 쭉 이렇게 나가면서 이 화면들에 차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막 박스가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박싱이 이렇게 되면서 그걸 오브젝트 디텍팅이라고 그래요. 물체를 감지한다고. 이게 차구나 이건 도로구나 이런 감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영상 데이터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해볼 건데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뉴스의 기사 같은 걸 가지고 어떤 주제인지 분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생존율 분류했던 것처럼 살았다 죽었다 예측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꼭 이렇게 막 댓글을 달았는데 이거는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긍정 부정 이런 것들 분석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미지 개 사진이 있으면 이게 개인지 고양이 사진이 있으면 고양이인지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못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무기예요. 이걸 여러 가지를 해봐야지 이제 실력이 느는 거고 이게 다 조금씩 이런 분석들을 하려 그러면 기법들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 응용해 가지고 나중에 대회 같은 것도 좀 나갈 수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빅데이터 분석은 왜 필요할까요? 아까 장바구니 분석을 한 걸 보면 매출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효과.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추천을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보니까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대박 났잖아요. 매출이 엄청 올라가고. 그 다음에 회사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이 분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마찬가지죠. 매출이 낮은 것도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코딩 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초등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선생님은 여기 있는 지금 5명 이 정예 멤버 이 친구들이 훌륭하게 이 코딩 수업을 잘 배워가지고 나중에 다 잘 될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화이팅. 자, 그럼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자,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우리 지난번에 머신러닝 배웠는데 그거는 무슨 관계일까요? 코딩? 코딩? 이제 코딩은 되게 큰 범위고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 우리가 이제 얘기한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기계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머신러닝은 어떤 관계일까요? 스스로예요? 선생님이 그냥 답을 얘기하면은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 여러분들 이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기법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썼던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쓸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크게 할 건데, 장바구니 분석할 때 그 연관 규칙이라는 거를 분석 기법을 쓸 거고, 그다음 고객 세그멘테이션 할 때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법을 쓸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이 분석할 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할 때 우리는 머신러닝 안 하는 게 아니고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머신러닝 기법들 그때 배울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는데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머신러닝이. 여기 보면 빨간색, 이거 읽어볼래요? 빨간색 부분.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슈퍼바이즈 이거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게 뭐냐면 감독 학습이에요. 감독 학습. 자, 여기는 파란색 뭐라고 돼 있어요? 언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이거는 비감독 학습. 그러니까 이제 뭐가 차이냐면, 빨간색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생존율 타이타닉 데이터 생존율 예측할 때 우리 어떻게 했죠? 다시 생각을 해봐봐. 어떻게 했어? 이게 그 똑같은 거야. 슈퍼바이즈 러닝은 트레이닝 셋이 있었고 테스트 셋이 있었고, 기억나요? 기억나? 기억 안 나요? 트레이닝 셋 가지고 학습을 하고 모의고사 공부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실제로 그 모델이 만들어진 거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학습이라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한다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답이 있어야 돼. 기존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뭐가 있었어요? 생존율이 있었죠. 기억나요? 여기 테스트 데이터에는 지난번에 생존율이 없었어. 기억나요? 그래서 그 생존율이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이 있으면 슈퍼바이즈드 러닝.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감독 학습, 한국말로 하면 지도 학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학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파란색 unsupervised는 뭘까요?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야. 정답이 있을까 없을까? 정답이 없는 학습. 정답이 없는 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고객 세분화 같은 거. 고객 세분화는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묶는 거야. 이건 정답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특징을 가지고 어떤 특징으로 얘는 이렇게 비슷해. 얘는 어떻게 비슷해. 얘는 어떻게 비슷해. 그거는 정답이 없는 거. 네.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두 개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이거 하나를 더 얘기해. 여기 보면 reinforced learning 돼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알 수도 있는데 알파고가 이거 썼는데 이거 혹시 뭔지 알아요? 자율학습. 자율학습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는 사람 강자라고 썼어. 힌트 강 무슨 학습이야? 강제학습? 강제학습 아니에요. 강 무슨 학습? 맞춰보세요. 강화학습? 강화학습. 네, 강화학습.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파블로프의 개 그거 알아요? 실험. 뭐냐면 먹이를 주면서 종을 딸랑딸랑 치는 거예요. 그거 들어봤어요? 먹이를 주면서 종을 딸랑딸랑 치는데 계속 그렇게 학습을 시키다가 먹이를 안 주고 종만 이렇게 딸랑딸랑 치니까 걔가 먹고 싶어가지고 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화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하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잘했어요 플러스, 잘했다 못하면은 마이너스,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디 쓰냐면 로봇 있죠. 로봇 요즘에 보면 이족 보행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 있잖아. 처음에는 혼자 못 걷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네가 걸어간다 걸을 수 있다 한 발짝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성공하면은 플러스, 쓰러지면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쓰러지는 방향으로는 얘가 이제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되고 자꾸 움직일 수 있게끔 그쪽으로 이제 이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게 강화학습. 이게 로봇 같은 데 많이 쓰는 거고 지난번에 알파고 구글 딥마인드가 그 만들었던 알파고가 이제 이 강화학습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화두가 많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한 걸 지금 똑같이 좀 재밌는 그림이 이제 인터넷에 있길래 선생님 가져온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하는 슈퍼바이즈 러닝은 뭐냐면 정답이 있는 거다.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답이 없고 비슷한 분류의 애들끼리 묶는 거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군집이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는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장바구니 분석한 거 있죠? 맥주와 기저귀. 그것도 사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정답이 따로 없고 연관되는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 예, 그게 비지도학습. 그리고 아까 얘기한 리인포스 러닝은 보상을 줘가지고 뭔가를 잘 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다 됐어. 자, 숙제. 여러분들 숙제 내줄게요. 자, 선생님한테 오늘 이제 배웠던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아까 이제 여러분들도 좀 써봤는데 그거를 이제 뭐 매장에서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이거 카페에 올려주세요. 카페에 어떻게 올리냐면 자, 부모님들한테 카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자, 카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ABC 코딩 스쿨 여기 카페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진희연, 유진이 다 들어가 봤네. 여기 보면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선생님이 여기 초등 데이터 사이언스 요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죠? 보이죠? 요거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글쓰기 해가지고 여기 숙제 올리면 돼. 여기 글쓰기 해가지고 각자 숙제를 올려주세요. 알았죠? 다음 시간까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내 주변에서 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시키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고 뭘 할 거냐면 나중에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프로젝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고 데이터 분석을 하든지 머신러닝을 통해서 뭔가 이 코딩을 스스로 짜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했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분석까지 해가지고 결과가 딱 나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고 선생님은 옆에서 이제 좀 도와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멘토링을 해주고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또 코칭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결과가 나오는 거. 이제 그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씩 쌓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내 커리어에 하나 나는 이 분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한 이제 밑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았죠? 오케이. 숙제 내줘서 미안한데 이거는 꼭 해봐야 돼. 코딩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고 네, 카페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분석이라는 걸 할 건데 우리가 보통 뭐 EDA 이게 이제 데이터 탐색 분석인데 이건 다음 주에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질문이 있나요? 혹시? 선생님, 저는 여기 방금 카페 들어가 봤는데 글쓰기가 없어요. 안 떠요. 잠깐만. 지금 바로 해줄게. 잠깐만. 아이디가 뭐예요? 잠시만요. 네. 이현이. 왜냐면 이게 이제 등급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혹시 만약에 이제 부모님 아이디로 하기 좀 그러면 개인 아이디를 만들고 가입을 할 때 선생님 그 알려주세요. 뭐 진이현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선생님이 등급을 올려줄게요. 아이디 뭐예요? 아이디가 잠시만요. 저는 그냥 진현으로 돼 있거든요. 돼 있어요? 그럼 네. 선생님이 끝나고 한번 그 체크해보고 이게 네. 지금 녹화되니까 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얼른 내렸는데 선생님이 체크해보고 알려줄게요. 그 혹시 아이디 영문명은 뭐예요? 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냥 진이현으로 돼 있어? 네, 한국어로 그냥 진현으로 해놨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알았어. 선생님이 체크해 볼게요. 진이현. 한글명은 안 보이는데 나하는 아니죠? 나하는 아니. 네, 그건 아니에요. 이름은 안 보이는데 여기 그 카페 가입은 했어요? 네. 그래. 그러면 엄마 통해서 아이디를 한 번만 다시 선생님한테 알려주면 네. 정확하게 알려주면 선생님이 아무튼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줄게. 네. 됐죠? 자, 또 다른 친구들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그러면 한 주간 잘 지내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는 걸로 하고 저기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선생님이 혹시 만약에 그 이번에는 일단 금요일 날 할 건데 만약에 목요일로 옮기면 여러분들 하기 힘들어요? 목요일 날 뭐 학원 다니거나 뭐 이런 거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루혁이는 학원 다녀. 목요일 날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전 미었어요. 일찍. 전 전 안 다녀?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윤이 괜찮고 유진이는 목요일 날 혹시 일정이 어떻게 돼요? 저녁 일정이? 목요일은 저녁이요? 음. 목요일날 저녁에 봤는데 목요일날 7시 반에 끝나요, 뭐가. 아, 늦게 끝나는구나.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최대한 선생님이 일단 금요일로 마칠게요. 선생님도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일정이 바빠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오늘 수고했고 그 오늘 영상은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줄게요. 나중에 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머니볼 영화는 그거는 뭐 이렇게 19금 이런 거 아니니까 나중에 부모님한테 혹시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볼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